저희 258페이지까지 한 것 같아요. 258페이지요. 여기까지? 여기부터 하면 돼? 네, 자, 259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음, 지금까지 배운 거 이제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는 중요한 게 세는 거죠. 네, 사건이 발생할 가지수를 세는 거야. 네, 세는 건데 두 가지를 꼭 지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복 없이 중복해서 세면 안 되죠. 네, 센 걸 또 세면 안 돼. 두 번째는 빠짐없이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야 됩니다. 빠뜨려도 안 네, 되죠? 그렇죠? 네, 그럼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분류야. 중복 네, 없이 빠짐없이 셀 수 있도록 어,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분류입니다. 네, 예를 들면 두 수가 있어요. 두 수가 있는데 두 수가 만약에 뭐 자연수라고 합시다. 두 수의 네, 곱이 이렇게 나왔어. 두 수의 곱이 짝수다 홀수다 이렇게 나왔어. 두 네, 수를 곱했는데 짝수가 나온다. 두 수를 곱했는데 홀수가 나온다. 두 수가 자연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분류부터 하는 거야. 네, 중복 없이 빠짐없이 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뭐냐면 둘 다 뭐일 때 짝수일 때를 해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앞에 거는 짝수, 뒤에 거는 홀수인 걸 해주면 되지. 세 네, 번째는 앞에 게 홀수, 뒤에 거는 짝수인 거 해주면 되죠. 네 네, 번째는 둘 다 홀수인 경우를 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세주면 일단 빠뜨리지 않았죠? 이거 말고는 없지?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중복된 거 없죠? 네, 그렇죠? 중복 없이 빠짐없이 살려면 분류부터 해줘야 돼. 어떻게 분류를 하면 중복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셀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네, 네 가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분류다. 그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배운 게 뭐냐면 사건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다. 그러면 언제 더할 거냐? 언제 곱할 거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설명을 했어요. 합의 법칙,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을 설명했다. 자, 합의 법칙은 언제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을 때죠. 네,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그럴 때는 뭐다? 합의 법칙을 쓴다. 동시에라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다? 잇따라 또는 연달아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달아 발생한다, 잇따라 발생한다, 동시에 발생한다 똑같은 얘기야. 자, 이와 네, 같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을 때는 합의 법칙을 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느 경우죠? A 또는 B죠? 네, 또는이 쓰이면 합의 법칙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자, 두 번째, 곱의 법칙. 자, 언제 곱할 거냐, 이런 얘기죠.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다? 그러면 동시에 발생할 때, 동시에 발생했다? 그럴 땐 어떻게 한다? 곱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동시에 잇따라, 연달아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 잇따라 또는 연달아. 똑같은 의미고, 그 다음 두 번째, A 그리고 B일 때, 그리고가 쓰이면 뭐다? 곱한다, 이런 얘기지? 네, 그래서 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생각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였냐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사위야. 주사위.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주사위입니다. 변하지 네, 않으니까 외워두자. 주사위 두 개를 던졌다. 그랬을 때 두 눈의 합이 그러면 2부터 어디까지 나와? 12까지 나오겠죠? 네, 그래서 5, 6, 7, 그 다음에 8, 9, 10, 11, 12 이렇게 나오죠. 네, 자, 그랬을 때 7까지는 뭐다? 7까지는 n-1이죠? 네, 합이 2인 거 한 가지, 합이 3인 거 두 가지, 4인 거 세 가지, 5인 거 네 가지, 6인 거 다섯 가지, 7인 거 여섯 가지 하나씩 빼주면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거 얘기했고 8부터는 어떻게 된다? 8부터는 더해서 13이 되는 수죠? 네, 그렇죠? 더해서 13이 되는 수입니다. A를 더했더니 13이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합이 8인 경우 몇 가지? 다섯 가지. 9인 경우 네 가지. 10인 경우 세 가지. 11인 경우 두 가지. 12인 경우 한 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로의 수를 구하는 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그 다음에 경로의 수 구하는 거를 저번 시간까지 했죠. 네, 이거 구하는 거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지불 방법입니다. 네, 자, 지불 방법, 지불 금액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할 겁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지불 방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불 금액이야. 지불 금액. 자, 100원짜리 4개가 있어요. 100원짜리 4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3개가 있어.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가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불 방법이야. 지불하는 방법을 몇 가지냐고 물어봤는데,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돈을 지불할 때 이렇게 나왔죠? 네, 자, 돈을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00원짜리 4개를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은 100원짜리 하나를 줄 때, 두 개를 줄 때, 세 개를 줄 때, 네 개를 줄 때, 하나도 주지 않을 때. 몇 가지가 있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100원짜리 4개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야. 하나도 지불하지 않을 때도 한 가지 방법으로 셉니다. 네, 이해가지? 그래서 100원짜리는 몇 가지다? 다섯 가지다. 그럼 5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야? 50원짜리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지불하지 않을 때. 네 가지죠? 네, 네 가지입니다. 자, 1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거, 10원짜리 한 개, 두 개, 세 개, 지불하지 않을 때. 그럼 이것도 네 가지죠? 네,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고 물어보면 몇 가지야? 5 곱하기 4 곱하기 4겠죠? 네, 그렇죠? 근데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전부 다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 네, 100원짜리도 50원짜리도 10원짜리도 전부 지불하지 않는 거. 그럴 때는 영원이잖아. 네, 그치? 그거 한 가지를 빼란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불 방법은 각각에다가 하나씩을 더해서 곱한 다음에 빵원일 때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한 가지를 빼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뭐가 문제냐면 지불 금액이 문제야. 지불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네, 하나씩을 더해서 곱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가지를 빼주면 돼. 이제 지불 금액은 뭐가 문제냐면 자, 100원짜리가 4개야. 50원짜리가 3개, 10원짜리가 3개인데 10원짜리는 3개를 지불해도 50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10원짜리와 50원짜리는 몇 개를 지불을 하든지 간에 겹치지 않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5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문제지.
네, 그렇지? 이거는 금액이 겹쳐.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하면 100원이 되잖아. 네, 5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할 때와 100원짜리 한 개를 지불할 때 지불 금액이 똑같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중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승민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네, 지불 금액은 중복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50원짜리가 두 개면 100원짜리가 되기 때문에 50원짜리와 100원짜리가 금액이 중복될 수 있어. 그럼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어차피 금액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네, 하는 거냐면 100원짜리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 100원짜리를 네, 5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네, 100원짜리가 몇 개야? 4개니까 100원짜리 4개는 몇 개로 바꾸는 거야? 50원짜리 8개로 바꿀 수 있죠? 네, 금액이니까 100원짜리를 50원짜리 8개로 바꿔. 그 다음 또 50원짜리 3개가 있잖아. 그렇죠? 네, 50원짜리가 전부 몇 개가 되는 거야? 11개가 되는 거지? 네, 50원짜리 11개가 되는 거야. 10원짜리는 겹치지 않으니까 10원짜리 3개. 그리고 이제 집을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네, 50원짜리가 11개니까 5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이 다르면 금액도 다르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11개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은 12가지죠? 네, 그렇죠? 한 개, 두 개, 세 개, 11개, 그 다음에 지불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거는 네, 12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로 지불할 수 있는 건 4가지죠? 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48가지지? 네, 그렇죠? 그런데 빵원일 때는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한 가지를 빼줘야죠. 네, 그래서 47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건 뭐다? 집을 금액이 겹칠 때는 어떻게 한다?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죠? 네, 금액이 겹치면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꾼다.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꾼다. 그러고 나서 집을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네, 설명할 때 100원짜리와 50원짜리만 겹치니까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꾼 거야. 근데 만약에 네, 10원짜리도 겹쳐. 10원짜리가 5개야. 그럼 5개 지불하면 50원이잖아. 그치? 10원짜리하고 네, 50원짜리가 또 겹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50원짜리를 1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네, 겹치는 것들은 전부 다 큰 돈을 작은 돈으로 바꿔서 계산해주면 지불 방법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네, 설명 이해 갑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거 87-1번 해보겠습니다.
69가지. 오케이. 87-2번. 천 원짜리하고 오천 원짜리하고 겹치네. 네, 오천 원짜리하고 만 원짜리도 겹치죠? 네, 음, 그냥 25가지죠? 빵원일 땐 제외해야 되니까. 네, 음, 전부 천 원짜리로 바꿨어. 네, 그럼 전부 지불 방법은 26가지인데 빵원은 제외하니까 25가지죠.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색칠 방법입니다. 색칠 방법. 자, 색칠 방법 항상 나오는 문제야. 네 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다섯 가지를 이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자, 항상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네 개 영역이야. 몇 네, 가지 색? 다섯 가지 색이야. 네 개 네, 영역에 다섯 가지 색을 칠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모두 다른 색으로 칠하는 방법의 수야. 모두 다른 색이어야 돼. 그럼 제일 많이 겹치는 걸 먼저 칠하는 거야. 네, A는 두 개 겹치고, B도 두 개 겹치고, C도 두 개, D도 두 개, 다 똑같네. 그렇죠? 그럼 그냥 순서대로 합시다.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건 다섯 가지죠? 네,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건 네 가지겠네? 네, C는 세 가지겠죠? 네, 다 달라야 되니까. 앞에서 칠한 거 두 개는 못 칠하잖아. 네, D는 두 가지겠죠?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5P4죠? 네, 5P4는 뭐 나중에 1까지 곱하면 5팩토리아라고 똑같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120가지죠? 네, 5, 4, 3, 2. 뭐 이런 곱하나 만하니까 1부터 5까지 곱한 거와 똑같다. 120까지. 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자, 문제는 항상 2번처럼 나옵니다. 네, 1번처럼 잘 안 나와요. 항상 2번처럼 나와요. 그럼 이거는 몇 가지니? 하고 물어본 거죠? 네, 자, 그럼 A부터 칠하면 A는 다섯 가지지? 네, B는 무조건 네 가지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D는 몇 가지일까? 네 가지죠. D도 네 가지? B에 칠하지 않은 것만 칠하면 돼요? 네 가지? 그럼 C는 몇 가지야? 아, 둘 다 세 가지. 둘 다 세 아, 가지야? C는 두 가지. D는 두 가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D가 어떤 색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C가 바뀌죠? 다시 네, 말해서 A와 D는 같은 색을 칠해도 되잖아. 아, 네, A와 D가 같은 색이면 C가 칠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지. 네, 그쵸? 같은 색을 칠하면 네, 그거만 빼면 되니까. 근데 네, 만약에 A하고 D하고가 다른 색이면 C가 칠할 수 있는 게 줄어들죠.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C는 D가 A하고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C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다섯 가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로 나누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A와 D가 같을 때, 두 번째는 A와 D가 다를 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A와 D가 같을 때, 그럴 때는 다섯 가지, 네 가지, 그리고 D는 몇 가지 해야 돼? 한 가지 해야 되죠? 네, A가 칠한 거 칠해야 되니까. 그치? 네, D는 한 가지. 그럼 C는 몇 가지? 두 개만 빼면 되죠? 네, B하고 A하고만 다르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세 음, 가지겠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60가지죠. 이번엔 A와 D가 다를 때야. 그러니까 다섯 가지, 네 가지. 그럼 D는 세 가지 하죠? 네,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돼? A와 D가 다르고 B도 다르니까 세 개를 빼야죠? 네, 그럼 두 가지겠지. 네, 그렇지? 그래서 몇 가지다? 120가지죠? 네, A와 D가 같을 때와 다를 때로 나눠서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합하면 180가지겠죠? 자, 네, 시험 문제 나오면 이 문제에서 다 틀립니다. 네, 두 가지가 같을 때 다를 때를 분류해서 틀지 않으면 무조건 틀려요. 네,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자, 88-1번 해보세요. 오케이. 48가지. 88-2번. 아닙니다. 오케이. 괜찮죠? 네. 자, 이제 순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일일이 셌죠. 네, 그렇죠? 일일이 셀 수 있는 것만 중학교 과정은 낼 수 있게 돼 있어. 중학교 거와 고등학교 때 거의 그 경우의 수의 차이점은 뭐냐? 중학교 거는 일일이 셀 수 있는 것만 내야 돼. 고등학교 거는 일일이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식을 써서 푸는 겁니다. 일일이 네, 셀 수가 없어. 250가지가 나오면 250가지를 일일이 셀 수 없잖아. 네, 그렇죠? 1000가지가 나왔다. 1000가지를 어떻게 세? 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은 공식을 써서 풀어라 이 뜻입니다. 네. 자, 그중에서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순열이에요. 순열. 자, 순열의 뜻은 뭐냐면 순서나 서열이 있는 경우야. 순서나 서열이 있는 경우. 그 순열이라고 합니다. 자, 네. 순서나 서열이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P자를 써요. 자, 네. P자는 뭐다? 퍼뮤테이션이야. 그래서 P자를 씁니다. 자, 순서나 네. 서열이 있다. 순서가 뭐냐면 일렬로 세웠다야. 일렬로 네. 세웠다. 그럼 맨 앞에 쓰는 사람, 두 번째 쓰는 사람, 세 번째 쓰는 사람 각각이 다 다르죠? 네.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순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순서다. 그 말은 뭐냐면 일렬로 세운다. 순서는 일렬로 세운다. 자, 순서는 뭐다? 일렬로 세운다. 아, 일렬로 세우면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이 뜻이야. 그 네. 다음에 서열이 있다. 서열. 자, 서열이 있다는 뜻은 뭐냐면 직급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직급이 다르다. 자, 승민이네 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총무를 뽑는다. 그럼 반장, 부반장, 총무 직급이 다 다르죠? 네. 그런 경우는 뭐야? 순열입니다. 네. 이해되죠? 근데 직급이 다 같아. 만약에 승민이네 반 학생들 중에서 대표 3명을 뽑아. 대표 네. 3명은 모두 다 대표로 직급이 같잖아. 그치? 네. 그런 경우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합니다. 네. 직급이 같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네. 승민이나 반 학생 중에서 5명을 청소당번을 뽑아. 청소당번 5명은 직급이 다 똑같잖아. 누가 먼저 뽑히든 상관없잖아. 네. 그렇지? 그럴 경우에는 순열이 아니란 얘기야. 네. 서열이 있다는 얘기는 직급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 네. 경우를 서열이라고 합니다. 순서가 있거나 일렬로 세우거나 또는 직급이 다른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자, 순열은 정의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뭐 한다?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니까 뭐야?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n개에서 r개를 네.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서 순서를 갖는다.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일렬로 네. 나열한다. 순서가 순서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네. 경우를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NPR 이렇게 씁니다. 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를 순열이라고 한다. 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순열을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자, 뽑기야. 1, 2, 3, 4, 5 카드가 5장 있어요. 5개 숫자가 있는데 자, 이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거야. 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몇 가지니?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세 자리 자연수니까 뭐야?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란 얘기죠? 네. 뭐가 있습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순서가 있어. 100의 자리 뽑히는 경우하고 10의 자리 뽑히는 경우하고 달라요. 네. 순서가 있구나. 그럼 100의 자리를 먼저 뽑자. 그럼 5장이니까 여기 뽑힐 수 있는 건 5가지죠? 네. 그럼 10의 자리에 뽑힐 수 있는 거는 4가지겠죠? 100의 자리 한 장 뽑았으니까. 네. 1의 자리에 뽑힐 수 있는 거는 2장을 미리 뽑았으니까 3장 남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5가지 중에서 몇 장을 뽑는 거야? 3장을 뽑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호를 어떻게 쓰자? 5, P, 3 이렇게 쓰자는 거야. 네. 5P3이다. 5개 중에서
세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 뜻입니다. 계산은 네, 어떻게 한다?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세개를 곱한다. 이 뜻이야. 네, 이해되시죠? 네, 어. 자, 이번에는 두 장만 뽑아 봅시다.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5개에서 두 장만 뽑을 거야. 그럼 10의 자리에 뽑힐 수 있는 건 5가지죠? 네, 1의 자리에 뽑을 수 있는 건 4가지죠? 네, 그럼 5개에서 두 장을 뽑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기호를 어떻게 쓴다? OP2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5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두 개를 곱한다. 이 뜻이야. 네, 이해 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NPR이다. NPR 이걸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어떻게 계산한다?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점점점 몇 개를 곱한다? R개를 곱한다. 이 뜻이야. 네,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NPR이라고 한다. 자, 책에다가 적어야 될 거는 좀 적어주세요. 네, 배웠어요. 자, 내용 이해되죠? 네, 순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자, n의 계승. 우리가 계승이다 이런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네, 팩토리얼. 계승을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팩토리얼.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1부터 n까지가 있어.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한다. 자, 만약에 1, 2, 3, 3개가 있다. 자, 1, 2, 3,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이렇게 1부터 3까지 곱한 걸 뭐라고 하냐면 3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네, 자, 4장 있다. 1, 2, 3, 4. 자, 4장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여기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4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네, 자, 3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3 팩토리얼. 4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4 팩토리얼. 자, 1, 2, 3, 4, 5가 있어요. 5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5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1부터 5까지 곱하면 되죠? 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이거는 5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네, 괜찮죠? 이런 걸 뭐라고 네, 한다?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자, 선생님이 네, 일부러 이렇게 다 보여준 거야. 왜 그러냐면 3 팩토리얼부터 5 팩토리얼까지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네, 자, 3 팩토리얼은 6이죠? 네, 4 팩토리얼은 여기다 4 더 곱한 거니까 24죠? 네, 5 팩토리얼은 4 팩토리얼에다 5 하나 더 곱한 거니까 이거는 120까지입니다.
네, 자, 수도 없이 많이 쓰이니까 외워두는 게 좋아요. 네, 4팩토리알은 24, 5팩토리알은 120이야. 네, 괜찮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순열에서 팩토리알이라고 한다. n명을 네,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부터 n까지 곱하면 돼요. 네, 3개를 일렬로 세운다 3팩토리알. 4개를 일렬로 세운다 4팩토리알. 5개를 일렬로 세운다 5팩토리알. n개를 일렬로 세운다 n팩토리알. 괜찮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내용은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럼 NPN은 뭐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한 거야? 쭉 해서 N개를 곱한 거죠? N개? 네, 그렇죠?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N개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 N 팩토리얼하고 똑같죠? 네, NPN은 뭐다? N 팩토리얼이야. 네, 그러면 NP0는 뭡니까? NP0? N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네,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로 봅니다. 경우의 수에서. 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다. 그것도 방법이 한 가지란 얘기지. 네, 그렇지? 그래서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1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정의야. 약속이야. 그래서 NP0는 얼마다? 1이다. 그러면 0 팩토리알도 0 팩토리알도 0 하나 곱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가지로 봅니다. 네,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0 팩토리알도 1이라고 해야 돼. 이거는 뭐다? 정의야, 정의. 네, 정의니까 뭐야? 약속이야. 네, 그렇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걸 한 가지로 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0 네, 팩토리알도 얼마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네, 약속이 돼야지 이 식을 써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식을 써먹으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NP0는 1이다. 0 팩토리알은 1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NP0는 1이다. 0 팩토리알은 1이다. 이와 같이 가정이 정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이제 NPR을 뭘로 고칠 수 있다? 팩토리알로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네, NPR을 팩토리알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어떤 얘기냐면 간단하게 여기서 얘기할게요. 자, 3팩토리알, 여기 예를 들어서 5P3이라고 해봅시다. 5P3은 뭐니?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네, 근데 이거를 갖다 이렇게 썼어. 자, 이거 팩토리알로 고치고 싶으니까 2 곱하기 1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2 곱하기 1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지? 네,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어요. 그럼 위에 거는 5 팩토리알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럼 밑에 거는 어떻게 쓰면 될까? 5 마이너스 3에서 그럼 2니까 2 팩토리알 이렇게 써도 되죠? 네, 5 3은 5 팩토리알 이렇게 5 마이너스 3 팩토리알 분의 5 팩토리알 이렇게 고쳐도 된다는 거야. 네, 하나 더 합시다. 그럼 5P2는 5 곱하기 4죠? 네, 근데 팩토리얼로 쓰고 싶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곱했어. 여기다 3 네,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곱해도 똑같죠? 네, 그럼 위에 거는 5 팩토리얼이죠? 네, 밑에 거는 5 마이너스 2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되죠? 네, 1부터 3개를 곱했으니까 5 마이너스 2 3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된다. 그러면 NPR은 위에 게 어떤 겁니까?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쭉 해서 R개를 곱한 거죠? 네, 이렇게 곱한 거죠? 네, 플러스 1인가? 마이너스 1이 맞죠?
맞아요. 그래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더 곱하고 싶은 거지? 곱하기 1까지. 그렇죠? 네, 그럼 여기는 밑에가 뭐야? n-r, n-r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n-r 마이너스 2 쭉 가서 곱하기 1.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고친다? npr은 분모를 n 팩토리얼로 고치면 밑에는 n-r 팩토리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팩토리얼에 관한 성질 밑에 거 2번이 나온 거야. 네, 다시 한번 써주면 npr은 어떻게 고친다?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 이렇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네, 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네, 적었어요. 네. 자, 우리는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처음 새로운 교를 만났으니까 연습 한번 합시다. 자, 3팩토리얼은 1부터 3까지 곱한 거죠. 6이죠. 네, 5팩토리얼 아까 120이라고 외워두는 게 좋다고 그랬죠? 네, 하나도 뽑지 않는 것도 한 가지로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0팩토리얼은 0이 아니라 1입니다. 24라고 해야 돼요. 네, 자,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네, 자, NPR의 계산이야. 자,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죠. 그럼 1번을 보면 np2니까 n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두 개를 곱했다는 얘기죠. 네, 이 말이야. 이거 n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그래서 정리해서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2는 0 n 6 7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n은 7이다. n이 음수일 수는 없죠? 네, n개 중에서 알개를 뽑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말하는 순열은 전부 다 자연수야. n개 네, 중에서 r개를 뽑는 거니까 n도 자연수, r도 자연수입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n 곱하기 n-1은 뭐냐면 연속된 두 수의 자연수죠? 네, 그렇죠? 여기가 연속된 두 수의 수예요. 연속된 두 수의 자연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오른쪽을 어떻게 고쳐? 연속된 두 수의 자연수로 고쳐주면 되죠? 네, 그러므로 n은 7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요. 네, 이해되죠? 자연수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속된 두 수의 자연수로 고쳐주는 게 훨씬 좋다. 이런 얘기지. 네, 자, 2번도 7PR이야. 이게 210이다. 이 말이죠. 7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알게를 곱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10도 어떻게 하면 돼? 7부터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하면 되는지 보면 되죠? 네, 6을 곱하면 6, 7에 42. 거기다가 5를 해주면 210 나오죠? 네, 그러니까 R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한다? 연속된 수의 곱으로 고친다. 네, 국민아 이해되죠? 네,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자, 3번은 어떻게 할까요? NP 오니까 N부터 N-1, N-2 쭉 해서 5개 곱하는 거죠? 네, N-3, N-4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오른쪽은 30 곱하기 그 다음에 N부터 N-1, N-2 이렇게 되겠네? 네,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다 전개해서 n에 관한 오차 방정식을 푼다는 게 말이 안 되지. 네, 그렇지? 자, 그런데 우리는 n이 자연수니까 0이 아니잖아. 네, 그렇지? 0이 아니니까 똑같은 건 무조건 나눠도 상관없죠? 네, 그렇죠? 0이 되는 게 없어.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막 나눠도 됩니다. 그렇죠? 0이 네, 아니야. 자연수니까 막 나눠도 돼. 네, n-2도 막 나눠도 되죠. 네, 됐죠? 그러면 이제 30을 뭘로 고치면 돼? 이게 연속된 두수의 자연수니까 6 곱하기 5로 고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앞에 게 6이고 뒤에 게 5란 얘기잖아. 그렇죠? 네, 그럼 n은 9겠죠? 네, 이렇게 풀으란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지? 네, n 값은 자연수구나. 자연수니까 막 나눠도 됩니다. 신경 네, 쓰지 말고 막 나눠라.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연속된 자연수의 곱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빠르다. 이 얘기야. 네. 89-1번 하겠습니다.
4번 틀렸어요. 3번이 틀렸다고요? 4번, 4번. 아, 4번이요? 시간 맞으니까 이거 방정식 풀어야지. 연속된 수의 곱이 안 되잖아. 연속된 수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저건 2차 방정식 풀어야 되지. 음. 8입니다. 오케이. 자, 89-2번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를 증명하라 그랬는데 증명할 때는 뭘 쓰는 거냐면 아까 NPR을 고친 거 있었죠? 네. 뭘로? 팩토리얼로. 팩토리얼로 고치면 여기 있는 게 N 팩토리얼로 오고 그 다음에 분모는 N-R 팩토리얼이에요. 여기에서 네. 이거 빼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성립담을 보여주는 겁니다. 팩토리얼로 고쳐서 푸는 거야. 네.
음, 오케이. 자, 요거 다음 게 n-r이죠? 그래서 네. 분모를 이렇게 통일시키는 거야. 그쵸? 네. 실제로 그렇게 풀었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주 네. 중요한 식이에요. 이걸 나중에 이제 파스칼 정리라고 하는데, 확통에서 그 책 한 권이 따로 나와, 선택 과목에. 그때 이거 또 나옵니다. 파스칼 네. 정리할 때 또 증명하라.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네. 증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또 나옵니다. 네. 이걸 내려가지고, 이거 페이지야? 263페이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언제나 문제에서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순열로 계산하세요.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순열로 계산하세요.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6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6팩토리알이죠. 네. 6명에서 4명을 뽑아 일렬로 세운다. 순열이죠. 네. 6P4죠. 네. 6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 6P2죠. 네. 자, 5P가 5팩토리알이 120이야. 거기다 6 곱하니까 720이겠죠. 네. 자, 6P4는 6부터 6, 5, 4, 3이죠. 네. 30까지, 120까지, 360까지죠. 네. 360입니다. 6비트는 6 곱하기 5죠. 네. 30이죠. 괜찮지? 네. 오케이. 자, 90-1번 해보세요. 네. 음, 음, 오케이. 자, 90-2번. 오케이.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야. 자,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 있습니다. 일렬로 네. 세워요. 네. 자, 남학생 2명은 뽀이 1, 뽀이 2라고 합시다. 여학생 3명이니까 걸 1, 걸 2, 걸 3라고 합시다. 네. 자, 여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야.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도록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네. 1번 서로 이웃한다. 서로 이웃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떨어뜨리면 안 되지? 네. 그렇지? 그래서 서로 이웃해라.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계산합니다. 네. 떨어지면 안 되니까 B1, B2를 하나로 묶어. 그 다음에 여학생 3명을 또 일렬로 세우면 되죠? 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로 묶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한 가지로 보는 거야. 한 가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일렬로 세우면 되겠네? 네. 그럼 4팩토리알이죠? 네. 그런데 여기는 B1, B2는 이 안에서 순서 바꿔도 되죠? 네. 이 안에서 순서를 바꿔도 이웃한 경우나 똑같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순서 바꾸는 경우 2팩토리알을 곱하면 되죠. 네. 음. 그래서 4팩토리알은 얼마입니까? 24, 2 곱하니까 48이지? 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네. 자, 2번은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이웃하지 않아야 돼. 자,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학생을 먼저 세웁니다. 네. 걸1, 걸2, 걸3. 여학생을 먼저 세우고, 요거 사이사이에다가 남학생을 집어넣으면 되죠? 네. 그럼 이웃하지 않게 돼. 네. 이해되지? 그럼 여학생을 세우는 경우가 몇 가지야? 3팩토리알이죠. 네. 그러면 남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잖아? 네. 그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죠? 네.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니까 4P2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6 네.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네. 그래서 얼마니? 12니까 72가지죠? 네. 이렇게 돼. 이게 2번.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학생을 먼저 세우고 그거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뭡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거야. 교대. 교대니까 남녀 이렇게 세우란 얘기죠? 근데 네. 여학생이 3명이니까 거를 먼저 세워야죠? 네. 뽀이, 그 다음에 걸투, 그 다음에 뽀이, 어, 원인지 투인지는 모르니까 걸, 뽀이, 걸, 뽀이, 걸 이렇게 세워야죠? 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죠? 네. 음. 그럼 여학생 3명을 세우는 거니까 3팩토리알이죠? 네. 남학생 2명도 순서 바꿀 수 있으니까 2팩토리알이죠? 네. 6 곱하기 2니까 12가지겠죠? 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해됩니까? 이웃하는 경우? 네. 이웃한다? 하나로 묶는다. 그리고 네. 일렬로 세운다. 자, 하나로 묶었는데 이 안에서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이웃하지 네. 않는다. 여학생을 먼저 세운다. 그거 사이사이에다가 남학생을 끼워 넣는다. 교대로 세운다. 교대니까 걸, 보이, 걸, 보이, 걸 이렇게 세워야 돼. 여학생 네. 세우고 그 사이에 남학생 2명 끼워 넣는 거야. 네. 오케이. 자, 91-1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자, 이웃하는 경우 했습니다. 자리가 정해진 순열의 수야. 자, 월드컵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W와 P가 양 끝에 오는 경우야. 자, 양 끝에 뭐가 와요? W하고 P가 온다는 얘기죠? 네, 8개니까 가운데 뭐가 와? 나머지 6개를 세운다는 거지? 네, 그렇죠? 둘, 넷, 5개. 하나 더 있어야 되네. 이 말이죠? 그러면 양 끝에는 W, P, P, W 두 가지가 있죠? 네, 양 끝에 세우는 건 두 가지고, 이거 일렬로 세우는 게 6팩이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6팩 곱하기 2죠? 네, 그럼 6팩이 720이니까 1440이지? 네, 1440까지입니다. 네, 자, 이건 1번이고. 2번은 W와 P 사이에 W가 있어요. P가 있어요.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야. 이거죠? 네, W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생긴 거를 몇 가지인지 찾아야 돼. 네, W와 P는 바꿔도 되니까 두 가지죠? 네, 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는 나머지가 몇 개야? 6개지? 네, 6개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6피트죠? 네, 순서가 있으니까 P로 써야 됩니다. 네, 됐죠? 그럼 6 곱하기 5 30에서 2 곱하니까 60까지죠? 네,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60까지야. W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가 60까지입니다. 그럼 몇 개 네, 남았죠? 나머지 4개 남았죠? 네, 그럼 요거 5개를 일렬로 세워야죠? 네, 그러니까 몇이야? 5팩토리알이죠? 네, 60 곱하기 5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5팩토리알은 120까지죠? 네, 그러면 공이 2개, 6이 12, 7, 7200까지죠? 네, 굉장히 많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음,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자, 92-1번 해보세요. 네, 오케이. 자, 우리가 이제 적어도가 있거나 또는 또는 있는 경우야. 적어도나 또는 있는 경우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여사건인
경우를 사용할 때 어떤지를 먼저 확인해 줘야 됩니다. 네, 여사건이라는 건 뭐죠? 여사건이라는 건 뭐뭇 일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뭐뭇 일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전체에서 뭐뭇이 아닐 경우를 빼주는 거야. 전체에서 뭐뭇이 아닐 경우를 빼면 뭐뭇일 경우가 나오겠죠. 네, 이런 경우를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사건을 이용해도 되는지 직접 세는 게 빠른지 한번 생각해 봐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사건이 빠릅니다. 자,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일단 모음과 자음을 나눠야 되겠죠? 네, 모음과 자음을 나눠야 돼. 모음은 뭡니까? O, 그 다음에 E죠? 네, 자음은 뭐죠? M, T, H, R이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 어떤 경우요? 앞에 O가 오거나, 여기 O가 오거나, 또는 여기 2가 오거나, 그러니까 여기 5가 오거나, 또는 여기 5가 오거나, 여기 2가 오거나, 또는 여기에 2가 오거나, 여긴 다른 게 오고, 음, 또는 양쪽에 모음 두 개가 동시에 오거나, 2가 오고 5가 오거나, 또는 2가 오고 5가 오고 2가 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죠. 네, 이게 적어도 한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야. 네,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다 그러면 어떨 때를 빼주면 돼? 둘 다 자음이 올 때를 빼주면 되죠. 네, 둘 다 자음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는 모음이 온다는 얘기겠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자음일 때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되죠. 네, 그래서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전체에서 뺀다. 뭐를 양쪽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 그냥 모두라고 합시다. 됐죠? 네, 그럼 전체는 몇 가지야? 6팩토리얼이죠? 네, 6개를 일렬로 세우니까 6팩토리얼이지. 그 다음에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몇 가지야? 4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죠? 네, 4피토. 괜찮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몇 개야? 4개죠? 네, 나머지 4개야. 4개 일렬로 세우면 되죠? 4팩토리얼이지?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양쪽에 둘 다 자음이 오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6팩토리얼은 얼마야? 720까지죠. 네, 4피토는 4, 3, 12죠. 곱하기 네, 24. 이거 빼주면 되죠? 네, 음, 얼마입니까? 12 곱하기 24면 288. 720에서 빼면 3이나 4나? 이렇게 되겠네. 내용은 이해되지? 네,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빠르다. 자, 93-1번에 보겠습니다. 네,
음. 36까지? 아닙니다. 전체에서 빼줘야지. 네. 오케이. 93-2번. 오케이. 괜찮죠? 네. 자, 이제 자연수의 개수야.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 서로 다른 네 개의 숫자를 택하여 네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0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야. 네. 다섯 개 숫자 중에 0이 있느냐, 없느냐. 왜 그러냐면 0이 있다면 0은 맨 앞에 못 오죠. 네. 0이 맨 앞에 오면 네 자리의 자연수가 아니지. 네. 그렇지? 그래서 0은 맨 앞에 못 오기 때문에 항상 0이 포함될 때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자, 네 자리의 자연수다. 네 자리의 자연수야. 그러면 0이 맨 앞에 못 오니까 맨 앞에 올 수 있는 건 네 가지죠? 네. 자, 1, 10, 100, 1000, 천의 자리죠. 천의 자리는 네 가지밖에 못 와. 그럼 100의 자리에는 앞에 하나 뽑았으니까 네 개 남았지? 그 다음에는 0도 와도 되니까 네 가지죠? 네. 그 다음에 10의 자리는 앞에 두 개 뽑았으니까 세 개죠? 네. 1의 자리는 세 개 뽑았으니까 두 개겠죠? 네. 그래서 이게 곱한 게 답입니다. 네. 그러면 16 곱하기 6, 96이죠. 네. 짝수의 개수가 몇 개니냐고 물어봤네. 그렇죠? 어떨 때 짝수입니까? 네. 어떨 때 짝수냐면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죠? 네. 1의 자리가 짝수면 짝수야. 그래서 1의 자리가 뭐가 와야 돼? 0 또는 짝수가 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미리 1의 자리를 뽑아 놓는 거야. 네. 1의 자리에 0이 오거나 2가 오거나 4가 오거나. 됐죠? 네. 0을 미리 뽑아 놨어요. 그럼 0을 뺀 나머지가 4개죠. 네.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몇이야? 24가지죠. 그 다음에 1의 자리에다 2를 뽑아 놨어.
근데 맨 네, 앞에는 0이 못 오죠. 그러니까 세 가지, 두 가지겠죠? 네, 맨 앞에 0이 못 오니까. 이해 가지? 네, 음. 그래서 18가지. 맨 앞에 4가 뽑혀 있어. 맨 뒤에 1의 자리가. 마찬가지야. 0은 맨 앞에 못 오니까 세 가지, 두 가지겠죠. 그래서 이것도 네, 18가지입니다. 네, 오케이죠. 자, 더하면 이거 36가지, 50에서 60가지죠? 네, 답은 60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네, 오케이죠. 0이 포함되면 0은 맨 앞에 못 온다. 네, 이거를 신경 써서 구해라. 이 뜻입니다. 네. 자, 94-1번. 오케이. 94-2번.
잘 안 돼? 네, 음,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좀 작을 것 같아. 또 할 얘기도 많아. 이거 네, 말고도 3회 배수 말고도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시간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숙제는 이거 저기 경우의 수 하나도 안 풀었나? 그랬던 것 같지? 마플부터 먼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쇠는 한 축이 많이 돼서 순열 199, 179구나, 179. 경우의 수 하나도 안 했지? 그 경우의 수, 네, 168페이지까지 했어요. 168까지? 그럼 네, 169페이지부터 하면 되니? 네, 169부터, 169부터 도로망, 약수의 개수, 지불 방법까지 1505번까지 합시다. 1005번. 네, 1005번. 괜찮죠? 네, 1005번까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